안녕하세요. 몇 가지 좀 공유할 게 있는데요. 이, 이 카드가 예전에 제가 교통카드로 쓰던 티머니 카드인데, 여기 보면 질풍모구 겸해비공 기부천조 건강200. 기부천조라는 말을 한 게 2007년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뭐 Home is God, 제가 신나이에서 Home is God이라는 그런, 아무튼 뒷면에 보면은 우파니샤드 경전에 모든 존재가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모든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Remind the future. 행복한 왕자 고리들. 이건 행복한 어린 왕자 고리들인데,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주식회사 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알던 어린 왕자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숨겨져 있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 어린 왕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는 어른 왕자, 이런 식으로 저를 바라보는 어떤 뭐랄까, 인상들이, 저에게 느끼는 인상들이 달라지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타인이 성장할 기회를 줘야 된다. 즉, 부모가 늘 자기 품에, 자기가 언제든지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이름을 부르면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성장을 해갈 때. 마찬가지로 저를 후원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왕자 고리들을 후원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얘가 어린 왕자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새끼 때 데려오잖아요, 보통. 그럼 우리가 좀, 초등학생들이 그런 경우 많은데, 새끼 때는 뭐 오줌도 조금 싸고 똥도 조금 싸고 품에 안을 수 있고 귀엽고, 근데 얘가 이제 좀 이제 중개가 돼 버렸네. 그랬더니 똥도 엄청 싸고 오줌도 엄청 싸고, 그래서 이제 유기견이 되는 거죠. 버리게 된다거나 다른 곳에 입양을 한다거나. 제가 초등학생이 키우던 강아지를 두 마리나 제가 맡아서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초등학생이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분명히 좀 크면 버릴 거다라고 예측이 돼서 그 초등학생 아빠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개를 키우고 싶어 한다고. 근데 막상 키우면 얘가 똥도 안 치울 거고 뻔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분명 그럴 거다. 그럼 내가 마당에서 키우면 되니까 일단은 소원을 들어줘라. 강아지를 사줘라. 그래서 두 번이나 새끼 강아지일 때만 그 개를 키웠고요. 그 애가 조금 크니까 다 저한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죠. 두 마리나. 이게 마찬가지인데, 어린 왕자로서의 고리들이 있을 것이고, 수염에 이렇게 콧수염이 난 어른 왕자가 돼버린, 거기서 어떤 변질감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일 때, 그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좀 징그럽잖아요. 어린애가 뭐 애늙은이처럼 말하는 거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성장해 가면서 제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하고 이제 부딪히게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렇게 뭐 콧수염 나고 수염도 안 깎고 게다가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더라도 그 어린 왕자 모습은 반드시 변할 텐데,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후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성숙한 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 최근에 이제 제가 바빠져서 제대로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제가 이제 그 그림 독촉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때 뭔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데 얼마를 보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그림 독촉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금한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근데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후원을 중단하고 어, 자기는 뭐 이자도 싫고 두 배도 싫으니까 원금만 보내달라. 이 사례가 있었어요. 그 원금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64만 원인데 이 사람은 너무 진상이어가지고 여기다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내가 당신 그림 지금 사주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줘야 되고 커피도 마셔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잘라내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매달 16만 원씩 넣는 사람인데 뭐 자기가 오면 무조건 밥을 같이 먹어줘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한 500명 중에서 한 1% 정도, 5명 정도는 이게 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후원을 괜히 받았구나. 이 사람에게 그림을 괜히 팔았구나. 이런 사람들이 1% 정도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왕자가 대머리가 되고 콧수염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고요. 자, 트럼프 시대에 기사가 아주 중요한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거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나요? 그냥 볼게요. 가까이 내가 카메라를 이동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들고서 이동을 해서 자, 트럼프 시대에 좀 더 가까이 한번 보자고요. 미국의 10대들이 트럼프의 그 유세장에 그 표를 예매를 한 다음에 안 가고 사람들이 못 가게 해가지고 뭐 보니까 여기서 어, 거짓말로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막 기침을 한다든지 별 되게 머리를 엄청난 그 방법을 동원해서 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좌석에 이렇게 꽉 차야 되는데 이렇게 텅텅 비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전략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가지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관중석이 완전히 매진이 됐는데 2만석이 꽉 차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 절반밖에 안 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10대들이 트럼프의 유세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케이팝 쪽하고 틱톡, 케이팝 이쪽에서 대동단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정치 시스템에 미국의 10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10대의 그 정치적 조직력이 굉장하다. 이걸 지금 트럼프조차도 이제 무서울 정도로 이 10대들의 이 정치력이 무서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류 그다음에 제 한국 화가로서 제가 지금 BTS의 그 K-팝 싸이하고 BTS의 K-팝 팬덤이 미국 정치에 계속 과제를 하고 있다. 끝부분에 이 기사가 나오죠. 최근 들어 K-팝 팬덤이 미국 정치에 점점 더 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가 평가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요. 내가 아까 읽었었는데 다른 기사인가? 다른 기사인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10대들이 한국의 문화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상이 아닌가 본데. 잠깐만. 내가 아까 카톡으로 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K-아트, 그러니까 K-컬처라고 통칭을 하자면 K-컬처가 미국, 유럽, 중국에 엄청나게 이제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금 그 상황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제 유튜브 댓글 중에 댓글이 달려서 항상 좀 최신 뉴스를 댓글을 달아주는 그 친구가 있는데, 참 댓글이 또 요즘 유튜브 시스템이요. 답글을 달면요, 이 전체 그 댓글 라인에서 사라져 버려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선한다고 개선을 했는데, 저는 쓰기가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했던 그 댓글이 어디 갔지? 그러면은 개개의 영상을 찾아야만 이 댓글을 찾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난 예전 방식이 좋다. 계속해서 예전 방식을 썼는데, 또 얘네들이 예전 방식을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전 방식을 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못 찾겠네. 그러니까 다른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볼게요. 네, 정확한 기사를 지금 못 찾겠는데요. 미국 청소년들이 케이팝으로 한글을 배운다는 이야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케이팝으로 미국의 청소년들이 한국화돼 가고 있다. 이 기사는 제가 검색 능력이 좀 딸려서 케이팝 영향 미국 청소년 한국화 이 키워드로 일단 네이버에서는 잘 안 나오고, 구글에서 기사 하나를 찾았는데요. 케이팝 주류가 되다. 케이팝이라면 일단 보러 가. 미국, 유럽, 아시아의 10대들. 이런 기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그 10대, 20대들이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젊은 부자가 되고 또 각 국가에서 점점 성장을 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케이팝이 이 뿌려둔 문화 씨앗이 이제 열매가 될 때가 온다 이거죠. 열매가 될 때가 오죠. 한국에 대한 일단 호감도, 신뢰감,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공신력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K컬처,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는 일이 곧 벌어질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제 이제 걱정이 이제 제 그림을 사기 위해서 10억 이상씩 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림이 없어서 못 팔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쯤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봐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시간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어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영원히 자기가 후원해서 성장하는 바로 이거 옛날 후원해서 성장을 하는 어린 왕자로만 남아있길 바라는 분이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케이팝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치까지 미국의 10대들이 트럼프를 지금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동시에 올리는 바입니다. 한 번쯤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후원자가 어떤 자기 그 후원의 대상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집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얘가 변했어라는 판단을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걔가 꿈을 실현해가는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고 현실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 늘 그 부모님 곁에서 귀여운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어쩌면 초기 후원자들은 어, 제가 상대하는 그 고객들이 아주 많아지고 또 또 나중에는 뭐 한국에 잘 없고 뭐 이런 때가 올 텐데 저를 초기부터 후원했던 사람들이 빈둥지 증후군 같은 그런 어떤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섭섭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후원자의 성숙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한 후원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초기 후원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연기는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변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저는 어떤 길을 갈 거라고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쭉 갈 겁니다. 아무튼 제가 어떤 부탁을 하는 건지 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